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밀착 토크쇼 기부 탐구 생활 진행을 맡게 된 장성규입니다. 자, 기부라는 단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말 중 하나가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동기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부 문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탐구하면서 기부하는 삶의 진짜 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탐구할 6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분의 기부 기사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트로트계 극세사 보이스로 전국구 팬심을 울리는 분이죠. 가수 안성훈 씨.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딱 안성맞 춤 가수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기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동안 팬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제 기부 이야기 들려드리고 탐구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분이십니다. 요즘 방송부터 강연까지 아이돌급 인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유쾌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기부를 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부와 관련해서도 재밌는 뇌과학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예전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만났었지만 요즘은 기부를 검색했을 때 빠지지 않는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함께 듀엣도 해주셨었던 가수 솔비 씨.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네, 또 듀엣 얘기하니까 또 꽤 되긴 했지만 네, 꽤 됐어요. 네, 그립네요. 맞아요. 그리우세요? 사랑은 아니지만 네, 추억이 소환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기부하면은 굉장히 소소하게 좀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네, 오늘 이렇게 기부 탐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겠다 해서 흔쾌히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갈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그부터 맛과 운동, 이제는 선한 영향력까지 대중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김민경 씨!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사실 저는 기부를 지금 조금 알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기부가 되는 건지 예.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진 가운데 우리 막내입니다. 젠지, MZ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줄 오메가 X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 재한군.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 X 재한입니다. 기부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망설이는 저 같은 청년 세대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기부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기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탐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재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금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러빙핸즈 기부문화연구소 최재용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가치 중심 기부를 고민하고 있는 최조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희 모금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이 잘 만나서 기부의 포텐이 터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치 중심의 기부 오늘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밀착 토크쇼 기부 탐구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부라는 말 누구나 아는 쉬운 말 같지만 막상 설명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 솔비 씨 어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데뷔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인 활동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부도
그 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어떤 습관을 좀 전 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기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 그래서 나눔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요. 꼭 돈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눔을 함으로써 좀 다른 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이 돼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야, 근데 기부가 습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 참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성훈 씨는 어떠세요? 저는 팬분들하고 이제 기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될 때는 이제 기부를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오디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가수로서 정산을 받았을 때 절반을 딱 기부를 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멋있다. 박수 한번 드리죠. 네. 대단하시다. 그 절반을 기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뭐 후회하신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예.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셔서 꼭 이 기부금을 이제 독거노인분들께 써달라고 하면서 기부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앞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부가 비단 뭐 돈으로만 하는 게 기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또 가치 중심의 기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알게 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경 씨는 어떠세요? 저도 기부라는 게 정말 이제 처음에 느꼈던 거는 아 내가 돈을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약간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이거 해야 되나 이러는데 하고 나면 너무나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뭔가 되게 행복함을 제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받는 거. 네, 그래서 아 내가 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약간 이 기부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같은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기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부를 하면 뇌가 행복해져요. 맞아요. 네, 실제로 뇌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기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생각하던 사람이 기부를 하고 나면 예. 뇌 안에 헬퍼스 글로우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뭐죠 그게? 이걸 한국어로 설명하면 약간 왜 성인의 아우라 이런 후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내 거를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예.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맞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내가 너무 행복하면서 아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현상이 뇌 안에서 일어나고 예. 그러한 것들이 기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뇌과학자들도 조금씩 연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재한 군은 어떠세요? 기부. 네, 저는 그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사실 막상 좀 이 어려운 게 쉽지 않아요. 이 작은 금액도 괜찮을까? 큰 그치, 금액을 해야 맞아요. 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조금 맞아. 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기부에 뭔가 다가서지 못하는 네. 마음이 큰 것 같아서 이 정도가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네, 들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 다 했어. 뭔가 이 정도 했을 때 뭔가 좀 나 혹시 어떻게 볼까? 뭔가 이런 생각들이 이 정도밖에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거 진짜 기부에 대해서 잘못 인식된 문화예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를 짧게지만 지금 들었는데 예. 오늘 제대로 배워갈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이 기대됩니다. 네. 재한 군과 저는 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배우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이 기부가 뭔지 알고는 있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은 아마 아직 우리 사회에 이 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부를 할까? 2024 대한민국 나눔 지수 자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훈 씨. 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부하는 이유로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해서가 높았고 그다음에 나이별로는 이제 10대부터 40대까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기부 방식, 또 기부를 할 때 생각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Z세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그냥 돈으로 어떤 가난한 좀 힘든 사람을 돕는다 이러한 형태로 기부하는 거는 오히려 줄었고요. 예. 재능 기부를 하거나 내가 나의 시간을 나누거나 뭔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일들을 러닝을 같이 해서 거기에 들어온 돈을 기부한다든지
어떤 아트 작품 같은 걸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저의 경우에도 이제 매년 한번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강연 기부 같은 예.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많아졌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신 것이 가치 중심의 기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모습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쉽게는 빈곤 포르노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기부문화연구소는 좀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SNS에 이렇게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기부의 문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뭔가 내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제 뭐 SNS에 올리게 되면 괜히 내가 이거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동조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주도록. 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TV 광고나 이런 광고에서 슬프거나 좀 불쌍한 사연의 위주의 광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조금 내가 나를 폼나게 하고 세상을 폼나게 산다 뭔가 이런 주제에 뭔가 기부를 했을 때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위주의 광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광고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부의 문화가 바뀐다고 하니 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요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예상했던 결과일 것 같고 그리고 기부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또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훈 씨?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무명 때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부할 엄두조차 못 냈고 여유조차 없었고 맞아. 그다음에 기부는 왠지 그때는 기부는 부자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좀 기부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장동선 박사님, 예, 지금 입이 막 그냥 뭔가 입에서 이미 뭐 지금 장전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또? 제 뇌를 잘 읽고 계시네요. 예. 네, 그 방금 해주셨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게 저는 이제 연구 결과, 통계 같은 거 많이 보는데 하나의 현상이 공감 피로래요. 공감 피로? 공감 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든데 도와야지, 공감해야지라고 하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뉴스가 많고 내가 막 공감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나 피로해졌어. 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거 좀 듣기 싫다. 이러한 것이 기부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지? 어디에 쓰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중간에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내가 원하는 그 대상에게 정말 전달되는 건 맞아? 이런 의심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 내가 가진 철학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도적인 그러한 태도가 기부에도 중요해졌고 예. 또 다른 하나는 그 방금 소용없다, 효과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려면 투명하게 예. 예를 들어서 산불, 홍수, 피해 입은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갔다 라는 것들을 공개하고 어떠한 형태로 기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게. 더- 자, 그런데 아까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여러 사건도 많았었고요. 기부 체계도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체계도 좀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 단체에 정말 기부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때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부 포털 1365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그 일반 시민들한테 모금을 하는 단체들은 이곳에 그 지자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뭐 경남이면 경남, 의령이면 그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그 지자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예. 1,000만 원 이상 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 서울 지자체에서는 그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사용해 되어졌는지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것들이 다 그 1365 기부 포털 1365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만약에 1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 단체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단체가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기부 포털 1365에 없는 단체다라고 하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단체는 그 홈페이지에 국세청에 자기의 단체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걸 링크를 걸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투명해지고 있네요. 그죠? 자, 기부 이야기는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해야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의 여유. 요게 또 기부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의령이 부자 1번지로 통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자 1번지 의령. 화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의병운동 발상지의 의령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뜨겁게 일어났고 이후 조선 말 항일운동, 독립운동과 배출 등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서 신동국 여지승남엔 의령 사람에 대해 의로움을 순상하고 기계가 강하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니 의병운동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하늘과 맞닿은 산림 지역인 의령은 자연 휴양 공간과 특색 있는 별미 등 다양한 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맛있겠다. 어령이요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인물의 고장. 의령은 부자의 도시고요. 살기 좋은 곳이고 공기도 좋고 다 좋아요. 인구 2만 5천 명의 의령이 전국구 부의 도시로 이름난 데에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라고 하죠. 여기 유명한 솥바위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또 사람들 말로는 빠지지 않고 봐야 된다고 해서 의령 초입 정암다리를 지나면 남강에 반쯤 잠긴 바위가 보이는데요. 물이 적을 때에는 바위 아랫부분까지 드러나는 가마솥을 닮은 바위. 소처럼 생겼네. 솥바위입니다. 삼성 창업주 진짜 의령 분이셨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거기도 들렸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좀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한 도인이 솥바위를 보고 반경 20리 안에 부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이 탄생. 그 전설은 현실이 됐습니다. 요즘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 전국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있을 거야. 신기하다. 진짜 저런 기운이 있을까? 솥바위에서 정복면 방면으로 진입하면 법정 도로명이 아닌 명예도로명 호암 이병철 대로로 접어들고 이름부터 대단한 부자 마을에 도착하는데요. 부자 광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새겨진 설화를 보면서 부자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산책로로 연결됩니다. 마을 이름 자체가 부자 마을이구나. 웃으면 복이 오죠.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웃을 거야. 힘들어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은 이근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명언으로 남긴 말씀이랍니다. 부자 마을에서 단연 인기는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명당으로 꼽히는 호암 이병철 생가. 호암 생가가 어른 구경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경 중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를 염원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꿀팁이라 하면 우리 여기 생가의 바위는 아주 좋은 기운이 지금도 바위 덩어리 같이 큰 기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도 가봐야겠다.
이번엔 부자 길만큼 특별한 부자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고 해 이름 붙여진 한우산인데요. 이곳 도깨비 숲에 황금 만개떡을 만지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운 받아가지고 저희들 뭐 부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령은 기부에 관심이 많은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지역이 번성할수록 의령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곳으로 또 다른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령군 용덕면, 이곳은 1조 7천억 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종환 회장의 고향입니다. 아시아 최대 기부왕으로 손꼽히며 2년 전 타계하기 전까지 나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의령의 봉사왕으로 불리는 박이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기부왕. 저 부산에서 봉사를 한 20년 했어. 어린 고향으로 올라오니까 생각한 게 불쌍한 사람, 학생들 찾아갖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기부란 이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쓸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노? 나는 그런 뜻이라.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게 참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의령의 가을은 더욱 특별합니다. 전국 최초 유일무이한 부자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희망하고 기대하는 긍정의 언어, 진짜 부자 의미를 찾는 것이 축제의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령은 대한민국 부자 1번지라는 그 수식에 걸맞게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 어령의 기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령의 변하는 이미지 시작되었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성공한 분들이 가진 삶의 자세 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축제입니다. 우리 어령에서는 진짜 부자라는 것은 올바른 고집으로 도전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축제가 그런 가치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자리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어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좋은 부자 기운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탁 트인 풍경과 깨끗한 자연의 소리가 유난히 평화로운 고장 의령. 너무 예쁘다. 멋있다. 와. 자, 의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리리페가 그거였군요. 리치리치 페스티벌. 네, 그렇죠. 의령의 바로 좋은 기운, 부자의 기운, 바로 의령 리리페 리치리치 페스티벌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이제 부자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는 저도 가수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또 부자의 기운도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십시오. 많은 분들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네, 그죠? 기분 너무 받고 싶어. 네.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에 네. 딱 여기 딱 들어섰는데 뭔가 느낌이 여기가 미래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려한 영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그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는 미래교육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콘텐츠로 운영해서 연간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은 어느 분야든지 중요하고 특히 이런 시설이라면 더욱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의령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자, 이렇게 부의 기운도 받고 교육도 현대화된 의령이라 그런지 아시아의 기부왕이 의령에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죠? 의령이 정말 부자의 동네인 줄 몰랐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이분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되게 행복해 보이는 부자였어요. 맞아요. 행부.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뭘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내가 힘들고 건강하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기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의령이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조달하셨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도 의령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혼자 걱정 없이 살 수 있으셨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을 버신 돈을 전부 이제 다 상해 임시정부에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쓰셨던, 그러니까 이런 기부가 저희가 기부문화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네. 기부도 문화여서 이 의령에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은 기부 천재들이 의령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안씨로도 참 존경합니다. 그래요. 의령에 참 의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의 여유가 생기면 실제 기부가 늘어난다는 원리는 기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기부에도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기부액이 높잖아요. 박사님, 기부의 경제학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부의 경제학 이러면 돈이 관련이 되어 있죠. 예. 가치가 있는 것. 근데 뇌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영역이 DLPFC, 그러니까 배회측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 또는 어떤 기업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러한 걸 통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번 돈을 이 기업은 나누는구나 좋은 데 더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면 이 기업의 이미지가 뇌 안에서도 더 좋은 기업이다 가치 있는 기업이다 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이 기업의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고 버는 만큼 또 나누면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맞아요. 그럼 또 이미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이웃만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야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확실히 기부하는 기업을 보면 호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럼 어떤 지역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물론 액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랭킹 매기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잖아요. 지역마다 또 기부의 예,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조사해요. 재한이가 진짜요? 알아요. 와. 네, 2024 대한민국 지역별 나눔 조사에 따르면 네. 세종과 제주 그리고 충북에 이어서 경남이 4번째로 많은 나눔을 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경남의 나눔 지수가 큰 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유가 있나? 예. 서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비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례하지 않네요. 그죠? 자, 경남에서 사회 밀착 토크쇼 기부 탐구 생활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는 산불이나 수해, 코로나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개인이나 기업 할 것 없이 다들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경제 기부 외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파인드 프로젝트라고 한 뭐죠?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지나가다가 그 송해양을 찾습니다라는 그 네. 현수막을 정말 보고 오래전부터. 네, 장기 실종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음악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해서 실종 아동 찾기의 그 프로젝트에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나. 네, 저는 그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일주기를 아빠 이름으로 이제 보육원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또 하고 나니까 뭔가 아빠하고의 뭔가 특별한 추억을 또 만든 것 같고, 굉장히 또 평소에 했던 그 기부 방법은 좀 달랐거든요. 솔비 씨 말씀 듣는데 막 뭉클한 이 느낌이 듭니다. 네. 역시 뭔가 다르시네요, 진짜. 원래 멋진 분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동갑이거든요. 근데 네. 저보다 훨씬 어른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막 다큐멘터리라고 하셨는데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서리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구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했던 거는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겠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예. 정말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막한데 여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법에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일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SNS를 보다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생리대 기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함께 한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제 생산하시는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빵 직접 만드는 빵을 이제 판매하는 곳에 모델을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아 너무 오히려 저한테 감사해 하시더라고. 저희는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있은 적이 없었고 한데 이렇게 우리를 많이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받는 게 더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름답네요. 아유, 귀합니다.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예는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공감대가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우리 성우 씨는 어떠세요? 이제 저는 무명 때 무대가 많이 없으니까 뭔가 노래는 하고 싶고 재능 기부도 하고 싶어서 요양원 같은 데 많이 찾아가서 이제 제가 노래 불러드리면서 재능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통시장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 찾아가서 일 도와드리면서 또 이제 무페이로 이렇게 막 장사도 같이 해드리고 그런 콘텐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팬분들께서 가장 먼저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동물보호나 기후환경 변화 등에도 기부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또 팬분들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앞으로 조금씩 닮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네. 노력하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부 문화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기부 문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부 중 가장 따뜻한 실천하면 헌혈이 아닐까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이 헌혈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헌혈도 기부가 되는 거고 옛날에 생각했던 헌혈이 뭔가를 바라고 했던 헌혈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작은 봉사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의 뭐 생명이나 이런 게 조금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계속 꾸준히 기부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혈 기부권은 헌혈 기부자가 헌혈 이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나눔 장학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헌혈이 282번째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영 안에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저는 헌혈이 가장 쉬운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이지만 충분히 그 시간을 내어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국 각 지역에서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최소 1,000원부터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의 뿌듯함을 담은 인증샷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25년 4월 26일에 이 기계를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1,000만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액 기부입니다. 3,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출발을 했지만 300분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행사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기부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반 공원 같은데 행사 같은데 가면 중고 물품 나눔 장터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쓰는 물건도 기부하고 저도 뭐 필요한 물건도 사고 뭐 이런 게 일상에서의 기부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나의 발걸음이 기부가 된다면 어떨까요? 계단을 오르는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나눔 사업으로 계단 이용자 1인당 10원씩 적립된다고 합니다.
계단 한 칸을 오르면 약 0.3kcal씩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니 건강도 챙기고 우리 이웃도 돌보고 바쁜 일상에서 기부까지 챙길 수 있다니 더욱 반갑습니다. 와, 진짜 좋은 방법이다. 기부에 관한 관심만큼 올라가는 궁금증 기부. 그것을 알고 싶다. 아이디어들이 좋다. 기부의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기부를 잘하는 MBTI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 단체 선택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재능 기부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내용이 궁금한데 제가 알 방법이 있나요? 아,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기부금이 남았을 경우 어디에 사용되나요? 저 진짜 궁금해. 맞아. 진짜 예리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기부 문화 현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약간 우리가 궁금해하는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알고 있는 기부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죠? 기부의 형태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네요, 제안. 네, 저는 사실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반성하게 됐던 게 왜요? 분명히 제가 헌혈도 기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걸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헌혈로 기부권도 받을 수 있고 이제 헌혈했다는 그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그쵸. 게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다들 헌혈 해보셨어요? 학교에 버스 오잖아요. 네. 맞아. 그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안 좀 했어. 잊고 지냈었던 거. 다시 이제 기억났으니까 다시 네, 하면 다시 되죠. 헌혈부터 시작을 하면은 되게 기부에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또 미루다 보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재한도 그렇고 같이 이 방송 녹화 후에 다음 주 안에 한번 헌혈하는 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헌혈 내시고. 아, 좋아요. 인증샷 기대. 인증샷. 인증샷 기대. 인증샷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네. 2022, 23, 24 보면은 예. 처음 헌혈을 시작한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 헌혈 숫자는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 헌혈한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헌혈하는 거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시작을 하면 아까 화면에서 282번째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몇 번 목표로 하실 겁니까? 일단 시작.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 그렇지,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일단 첫 단추를 끼자. 네, 일단 첫 단추를 잘 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재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이 난 게 예.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예. 마라톤을 뛰고 뛴 키로수만큼 기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나도 좋고 그다음에 기부도 하니까 남도 좋았어서 너무 보람이 됐었는데 같이 뛰었잖아요. 맞아요, 같이 박사님. 뛰었어요. 예. 열심히 저희가 뛴 기부하셨네, 만큼 두 분. 기부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기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은 곳에서 되게 많은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슷하지만 되게 멋져 보였던 게 어떤 거요? 콜드플레이인가요? 그 내한 공연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점프하고 하는 그 장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뛰는 걸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올라가서 친환경 어딘가 이제 그만큼 이 밴드가 기부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팬들이 내 콘서트에 와서 노는 것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걸 일종의 기부 행위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뛰고 춤추고 노는 것들 이걸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방금 기부 마라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어플로 이제 장소는 상관없어요. 장소는 상관없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대한 멀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 있다가 차가 한 대 쫓아와요. 차가요? 네, 어플에서. 아하. 그래서 그 차가 이제 그 차한테 따라잡힐 때까지가 그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뛴 거리만큼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국에 가면 이제 노숙자가 있는 것 같은 이제 뭐 박스도 있고 뭐 이불도 있고 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QR 코드를 갖다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노숙자 사업하는 그 기관에 QR 코드를 찍으면 기부가 되는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신박한 기부 문화가 또 생기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연말이 되면 기부 행렬이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연말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하나의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기부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저 질문 주셨는데 저도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재능 기부도 진짜 기부 영수증이 가능한지 예, 뭐 기부금 세액공제나 아니면 직장인만큼 자영업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 현재 세법상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세금 감면이니까 이제 세법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세법상 용역이라고 하겠죠. 이제 재능 기부라는 단어는 세법상에 없고 용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상으로는 용역은 기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곳에 가서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일반 재능 기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다만 예규나 판례를 보면 이제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무료 진료를 하는데 백신을 놔줬어요. 네, 그럼 백신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거는 이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판매가는 아니고 장부가로.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커피나 뭐 떡볶이를 해줬다 그럼 재료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재료비는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두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이제 어떤 기관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게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이야 해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너네 너무 일을 잘해서 내가 500만 원만 받고 500만 원은 안 받을게라고 했을 때 그건 이미 가치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500만 원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도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행사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가치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영수증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국세청에서 끊어주시는 거라서 네네네. 국세청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왜 같이 때렸어요? 네. 너무 철부지 같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아까 화면에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기부를 잘하는 MBTI. 맞아. 궁금하다. 그거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과학자들이 MBTI를 그렇게 아주 많이 신뢰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MBTI가 이렇게 연구 논문에서 그거에 따른 분류를 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MBTI가 뭘 얘기하는지 전 국민이 아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나눠볼까요? E, I,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거에 따른 기부금 차이가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있습니다. 나 있을 것 같아. 네. 외향적인 사람들이 기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외향이 내향보다 기부를 좀 더 많이 하고요. MBTI뿐만 아니라 이제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도 나이나 성별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가 기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부가 좀 생긴 이후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공감을 더 잘해서. 맞아요. 공감 능력이 더 높아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뭐 잠깐 기부단체 모델도 해봤었는데 기부단체에서 요즘은 굿즈를 많이 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팔찌나 목걸이, 조명 등 종류도 다양하던데 기부 굿즈를 받고 싶어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반응이 꽤 좋다고 하던데요. 네, 기부 굿즈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게 기부 굿즈를 주변에서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기부에 대한 결속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에 기부율까지 높아지면 또 기부 굿즈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보람될 것 같고 자,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기부 형태와 문화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께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MBC 경남 특집 사회 밀착 토크쇼 기부 탐구 생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네.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감 한 말씀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훈 씨 어떠셨어요? 팬분들과 함께하는 기부의 기쁨을 알면서도 막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또 다양하고 많은 또 기부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는데 사실은 힘든 순간을 함께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입니다. 당장 기부를 시작하면 나의 뇌가 기부하는 뇌로 바뀌고 내 스스로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부의 행동으로 뇌를 바꾸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기부의 행동으로 바꾸자. 솔비 씨. 저도 이제 사실 기부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 남들에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기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거리거든요. 예, 그게 조금 더 사회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또 나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김민경 씨. 네, 기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막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 이렇게 다양한 기부가 있는데 왜 나는 너무 고지식하게 아 기부는 이거다라고 내가 단정 지어버렸을까라는 후회가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기부를 많이 알았으니까 이 뜻에 맞는 기부를 함께 하고 또 기부가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나눔을 함께하는 행복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 네, 저도 기부라고 하면 막연하게 계속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부가 되게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집에 있는 멤버들과 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야, 멤버들과 다 같이 헌혈. 헌혈을 일단 자, 우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어떤 기부 단체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러빙엔즈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좀 역량이 적은 단체들을 약간 컨설팅 비슷하게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 NGO들을 컨설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민들이 NGO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컨설팅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지금은 이제 먹방이나 이런 셰프님들 많이 나와서 방송을 하시니까 전 국민이 거의 이제 준 셰프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일반 시민들이 아 NGO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NGO들이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과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큰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 진짜 나중에는 그런 걱정 없이 여기 해도 되나? 어떤 NGO를 선택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날을 꿈꿔봅니다. 자,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라고 묻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남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나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한 학생의 대답을 보고 어른으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부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기부 문화가 오늘을 계기로 꾸준히 발전되고 지속되길 바라며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